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보라 성가대의 귀한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저에게 큰 소망을 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 제목으로는 이 근현대사를 통해서 본 올바른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자님께서요, 이게 신명기 32장 7절을 읽어주셨지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도 반공,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공은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반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도 이 나라가 6.25 전쟁이 지난 지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도 역시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데모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1917년도에 이 레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는데요. 1991년 12월 31일 날 완전히 붕괴가 되었죠. 그래서 약 75년 만에 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산주의 이론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이론대로 실현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이 우리나라나 이 세계는 이 이념이 대립하던 시대가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인 반공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편향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해방이 지난 이후에 이념의 대립으로 사상전을 했던 그때처럼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이 사상전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이 되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구속사를 쓰시는 가운데 근현대사를 갑자기 집필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현대사의 서문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전쟁,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사상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한 시기를 보면은요, 2007년도 10월 27일 날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구속사 시리즈는 이렇게 1권이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5월 12일에는 6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7권이 나온 것은 2012년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면 그 2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근현대사를 집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가 그때 한참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구속사가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근현대사를 집필하신다고 했을 때 왜 지금 갑자기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장암의 수술을 받으시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또 이렇게 괴롭히는 그 대상포진으로 인하여서 몸은 너무나 힘드신 가운데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월 목사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마 저희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신 적이 없으시고 매일매일마다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시점에 이 근현대사를 갑자기 집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쓰시면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내가 쓰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바른 역사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현대사 시리즈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이것이 보급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저자는 희선 박윤식 목사님이시죠. 출생연도는 1928년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격동기는 바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8년에 출생하셨으니까 이때 이 일제강점기도 사셨고 6.25 전쟁도 실제로 몸으로 다 체험하신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목사님께서는 이북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북한에서 레닌이나 또는 칼 마르크스의 그 서적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가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허구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신 이후에 1948년 5월 17일 날 월남하시고 군문에 입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과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나온 그 빨치산들을 통하여서 또 6.25 전쟁까지 그 모든 것들을 실제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산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현장을 다 방문하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많은 증언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그것을 다시 읽어보시고 또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일과 절기와 목요 구국 예배 때의 설교, 그리고 5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정리하고 하셨던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확한 역사 인식이 없이는 절대 정의로운 국가가 세워질 수 없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없다고 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집필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 정확한 역사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후세에게 잘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는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또 집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신화와 같이 또 이거는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소설같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있던 이 모든 사실들에 무엇을 더했느냐?
연대라고 하는 것을 더함으로써 이것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실제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시리즈도 그렇게 집필이 되었습니다. 근현대사 시리즈는 겉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가 아주 그럴싸한 이론처럼 보이죠. 마치 이 공산주의가 모든 자유와 평등과 모든 번영을 줄 것 같이 그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이론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더하느냐? 객관적인 사실, 즉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거기다 더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이 이론대로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허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끊임없는 이렇게 윤색된 그것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해놓고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객관적인 실제 사실들을 통하여서 근현대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는 이 사람들의 각각의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날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세대들이 바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확한 팩트를 알므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 국민이, 그리고 특히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이 청년들은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정확한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기록한 이 시작점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원은 바로 구속사 시리즈와 같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죠. 이 명령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들에게 하신 한 그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을 저자께서는 근현대사 시리즈 서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32장 7절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미래의 역사를 전망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은 과거 역사를 우리가 다 무엇해야 되느냐? 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억해야 할 옛날, 그리고 생각해야 할 이 역대의 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역사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느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사건은 무엇이 있느냐?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기억해야 될 옛날의 이러한 사건들은 정확하게 어떤 시작을 한 뿌리가 있고 또 그 시작한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후세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는.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후손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교육이 중단 없이 그 후세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저희 교회도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무엇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른들에게 묻고 또 그것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계승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근현대사는 기록이 되었는가 살펴보면은요, 근현대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념이 대립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이 사상 이념의 갈등은 굉장히 큰 가운데 있고, 이것은 마치 하나의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상전인 것이죠. 근데 6.25 전쟁을 일으킨 가장 기본 원인은 무엇이냐?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근현대사에서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고 하면은 이 공산주의가 시작된 바로 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리고 이 실질적인 6.25 전쟁까지, 이것이 우리가 국민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 나라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 권수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먼저는 이 책 전체는 현 세대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저도,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이런 을미사변이나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이나 또 대구 11 폭동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체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현 세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가 이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이 파괴력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폐해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했던 이 근현대사를 통하여서 나라가 없을 때 어떠한 서름을 겪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므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권부터 살펴보면은요, 1권은 구한말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까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6.25 전쟁이죠. 근데 이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서 만 3년 1개월 2일간에 진행되었던 전쟁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 금수강산이 80% 이상이 초토화되고, 또 사람은 시체를 온 땅에 뒤덮일 정도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와 비참한 상황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인데요. 이 6.25 전쟁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6.25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근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부터 알기 위해서는 1945년대 그 시대의 현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기록을 해야 되느냐? 구한말 때부터, 왜 이 구한말에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온 구한말부터 이 8.15 해방까지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므로 1권에서는 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1권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들어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1917년도 러시아 레닌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레닌의 공산혁명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 세계 식민지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므로 이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화 물결이 아주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 볼셰비키 혁명은 우리가 피해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지만 세계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 물결이 아주 확산이 되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후 이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항일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 때 우리가 공산주의에 예국 시민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해 임시정부가 있죠.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동희입니다. 이분도 예국 지사이죠. 근데 그때 이분이 뭘 만들었느냐? 한인 사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게 191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사회당은 나중에 그 다음에 고려 공산당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에게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땅을 평등하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차별이 없는 세계다, 사회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미국은 도와줄 수 없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계속 확장시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해방을 맞았을 때 이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가 바로 구한말부터 있기 때문에 일권에서는 구한말부터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권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1948년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갑작스럽게 8.15가 해방이 8.15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주도는 그 이전에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콜레라가 생기고 또 보리는 이 흉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식량난으로 굉장히 이 제주도가 살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제주도의 자익계의 과격 인물들이나 또 지하 사회주의 운동하던 자들이 이 들어오는 많은 인구들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제주도민들에게 그들 공산주의를 가지고 선동하고 현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주도를 붉은 사상으로 물들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왜 이들이 많이 왔느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진압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섬이니까. 그래서 해방 후에 이 친북 좌파들이 활개를 치며 제주도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내에 이 남로당만 또 6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붉은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것이 바로 이 제주도의 이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제주 4.3 사건은 이 자익과 우익의 사상 초유의 아주 큰 격돌로서 이 제주도민이 약 15,000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책을 보면 알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이 6년 6개월 동안의 가장 긴 고통의 반란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수립을 반대하여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폭동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11월 23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했느냐?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이 아직도 민중의 봉기인가 아니면 자의폭도의 사건인가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편향되어서 이것을 민중항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이 제주도민들은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 희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제주도민을 저자께서는 위로하고 또 그들의 그 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3.1 독립 이후
독립운동 이후부터 이 4.3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바로 지금 제2권에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권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여수 14연대 반란입니다. 이건 다른 이름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정부는 그 앞에 대구 11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경비대와 경찰대의 병력을 투입하여서 단시일에 이 공산 폭도들의 만행을 모조리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14연대에게 제주도 출동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연대장에게 들어가기도 전에 우체국의 남로당원이 그것을 여수인민위원장에게 전함으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수 14연대는 그 당시에 많은 프락치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폭동을 지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고를 점령하고 장교는 무조건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여수와 순천은, 여수는 8일 동안, 순천은 4일 동안 점령되어서 공산천하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군 반란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여수 14연대 반란인 것이죠. 그래서 이 4.3 사건은 이 여수 14연대가 이렇게 진압하지 않고 이런 반란을 일으킴으로 장기화되어서 6년 6개월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4.3 사건은 6.25 동란과 버금가는 아주 공포의 반란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3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빨치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4권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반란의 근본까지 자세히 살펴보므로 이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야욕하기 위하고 또 박현영의 지령들이 움직였던 이 남로당의 세력들이 나라를 얼마나 극한 혼란에 빠지게 했는가, 또 그들의 살인을 잔행했던 그 공산당의 만행을 생생하게 기억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 이 역사적인 진실과 교훈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3권에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에서는 바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잊을 수 없는 전쟁 6.25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3권의 책을 통하여서 무력으로 적화야욕을 품고 있던 남침한 이북 공산당이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진행을 쭉 1, 2, 3권을 통하여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4권에서는 그 6.25 동란은 무슨 목적으로, 누가 일으켰으며 어떠한 희생을 가져왔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혼돈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정확히 알므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 공산주의 정체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읽고 또 전해야 될 근현대사 시리즈가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현대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지 종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사상 이념의 갈등은 굉장히 깊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송송 없는 이 사상전, 전쟁, 이것이 바로 6.25 전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6.25 전쟁으로 가봤을 때 북한은 이미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부터 이 사상전과 지상전을 미리 다 치밀하게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 남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의 이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기록된 바로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인 것입니다. 왜?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기로 삼고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보급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급이 되었느냐면요, 이 책을 출간하신 저자이신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사지를 털어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30만 세트를 군부대와 학교와 또 공공기관과 교도소 등에 다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형 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책을 집필하신 그 기간에만 20년대 청년에게 45만 세트가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기증한 권수만 해도 70만 권이 넘거든요. 근데 그것은 따져보면 국민 700명당 한 권꼴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은 보급이 되었겠죠. 그만큼 근현대사는 우리나라 구석구석마다 이것이 보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급한 결과 국군의 정신교육을 총괄하는 데가 어딨냐? 국방정신전력원입니다.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는 이것을 부교재로 채택하고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청년들이 독후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편향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독후감을 보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감명을 받은 독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각각의 재능 기부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K-히스토리입니다. 이 K-히스토리는 2021년도 1월 달에 첫 영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44,510명에 이르고 또 총 조회수만도 431만이 훨씬 넘는 그러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K-히스토리는 그냥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하나의 소재로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영상의 실록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각색하지 않고 또 가감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가 쓰신 문장까지도 최대한 그대로 영상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체의 후원도 받지 않고 또 유튜브 광고 수익도 얻지 않고 이 K-히스토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더 많은 국민이 젊은 세대에게 이 책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사적인 사실은 결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은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사적인 진실 자체를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다가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밝히기만 밝히면 그 순간에 이 역사는 현재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한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 사실을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이 현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선명한 거울이 되고 또 미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외치는 나팔수와 같은 것이 바로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이 역사가 왜곡되고 날조된 역사는 우리와 후손들을 나약하고 병들게 하여서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현대사가 시리즈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사회는 이념이 이미 시대가 끝난 것 같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책을 갑자기 집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왜 그러실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는 이러한 이념의 대립이 차고차고 넘쳐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이신 희선 박유신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책을 썼는가 되돌아볼 때, 육신적으로도 심한 투병 가운데, 힘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에도 빠지지 않고 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책을 쓰신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결론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 근현대사 저술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2011년도에 이 군부대에 그 많은 책을 기증하셔서 읽게 하셨잖아요. 그때 학교마다 또 전하고 군부대마다 청년들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오늘날 20대, 30대 청년이 바로 이 자편양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년들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것을 보급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과 청년들이 오늘날 20, 30대가 되어서 이 자편양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그들이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로 이것을 집필하신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만 전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기만 가지면, 이 지금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 책을 쓰신 것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암담해질 것을 보시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 근현대사 시리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너무나 대견하여서 웃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구속사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완성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평강제일교회 모두가 될 줄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못 살던 나라, 너무나 작은 나라,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혼란한 그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만 전하면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그 결과처럼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전하고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 어두워져 가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